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의 경제관념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치페이 반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저렴한 데이트를 원했었죠. 거기다 제가 제 돈 쓰는 것 또한 질색을 하며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냥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년에 놀러 다니자는 말을 했었지만 그 정도가 좀 심했기에 연애 때도 힘들긴 했었네요. 그럼에도 계획적인 남자구나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안 맞더라고요. 특히 소비 습관에 대한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축도 나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남편은 제가 돈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작게 사업을 하는 중인데 어쩌다 사업차 식사비로 10만원 정도를 쓰게 되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아무리 적대라지만 한 끼 식사비로 10만원 이상 드는 게 정상이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마치 저를 사치 부리는 여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억울한 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총 수입의 70% 가까이를 저축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 저축하는 금액이 전부 다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나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남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건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듣긴 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남편 어린 시절에 시댁이 힘들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돈을 아껴 쓰는 것을 습관화했고 고액 지출이 있을 땐 마치 제약을 저지른 것처럼 행동하곤 했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답답한 마음에 이혼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맞춰 살아가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주일 전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토요일 점심쯤 남편과 함께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중학생 조카를 만났습니다. 친조카는 아니고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친해진 언니의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 사회초년생 시절 언니가 제 사수였는데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셨었죠. 그 인연이 지금까지로 이어져서 서로의 대소사도 챙길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카도 저를 이모 하면서 잘 따르고요. 아무튼 조카가 길을 가고 있길래 제가 물었었죠. 어디 가냐고. 제 말에 조카는 아침부터 끙끙 앓다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고 아파 보이기에 제가 억지로 죽집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만났던 시간이라면 언니가 집에 없을 시간이라 밥 한 끼 먹여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싫다는 조카를 끌고 들어갔었네요. 언니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잘 챙겨 먹나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죽집에 끌고 들어갔는데 가면서부터 남편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뭔가 싶었어요. 이 사람도 어디 아픈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조카가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먹어야 낫는다 하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였었고 전복죽을 하나 더 사서 조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네요. 제가 죽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더라고요.
해서 집에 가서 줄 생각으로 남편한테 계산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해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이 조카한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네요. 저는 순간 제 남편이지만 이 사람이 미친놈인가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리고 황당해서 조카에게 잠시 앉아있으라 하고는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조카가 안 듣는 자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부으며 당장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정이 확 떨어지면서 속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조카가 많이 당황한 듯 보여 네 이모부가 장난이 저렇게 짓궂어 라고 말하며 그냥 웃어 넘겼었죠. 그리고 셋이 죽집에서 나와 조심히 들어가라 말하는데 남편이 조카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한테 욕먹고 미안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지어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조카 핸드폰을 들고 뭘 찍고는 그냥 다시 돌아오더군요. 순간 뭔가 싶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쯤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쌍욕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욕하며 화날만 했다 싶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조카를 따로 불러낸 이유가 용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카 폰에 자기 계좌번호를 찍어줬다는 겁니다. 더치페이 하자고요.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도저히 전화로는 설득이 되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조카가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다고 하네요. 본인이 죽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가 놓고는 더치페이 하자 하니 억울했다고요. 차마 어른이라 싫은 티도 못 내고 집으로 돌아온 언니한테 말하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조카한테 용돈을 지어주고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언니한테도 미안하다. 남편한테 똑바로 말하겠다. 하고 사과했고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나와 빡치는 마음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시부모님과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싶어 남편이 시댁에 먼저 가 있었거든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씩씩대며 시댁에 도착해서는 시부모님이 계시던 말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쌍욕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시댁 거실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하는 제 모습에 놀란 듯 보였고 시부모님은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만을 전부 다 말씀드리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다 설명했습니다. 짠돌이 남편놈 때문에 친한 언니한테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다고요. 아무리 경제관념이 짠돌이어도 사람이 돈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지 않나요? 친조카 같은 아이한테 단돈 1, 2만 원 쓰는 게 그리 아까워서 그딴 짓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고 말하며 강아지라고 계속 퍼부어 버렸네요. 상황을 다 듣고 난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시아버지도 다 본인이 못나서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저하고도 참 잘 맞고요.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 시부모님이 지혜를 많이 주기도 하셨고 또 착하신 분들이었기에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서 불만이 있는 것도 시부모님을 보고 참았던 적이 많았었네요. 근데 더 이상은 남편의 몰상식한 태도를 못 참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하신 시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남편이 짠돌이라서 이혼한다는 걸 밝히기가 많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대로 그냥 사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이만 끝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써보네요. 지금 이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런 사람과는 같이 못 삽니다. 어느 정도라야 서로 타협하며 고쳐가며 사는데 저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 못하고 근검절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같이 못 살아요.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간다 하면 말도 없이 예약해둔 걸 다 취소하고 지가 해준다고 할 놈입니다. 그러면서 고기도 없는 생 미역국만 주구장창 주겠죠. 두 번째, 글 읽는 내내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정말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이혼 안 하면 저런 걸 남편이라고 평생을 어찌 데리고 살려고 그러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시부모님은 당신 자식 꼬라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글쓴이한테 납작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런 거랑 애라도 낳아서 키우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진심 끔찍하지 않나요? 세 번째, 아니 짠돌이 짓도 적당히 해야죠. 저건 그냥 정신병이에요. 아픈 사람, 그것도 어린애한테 그러고 싶을까요? 나중에 지혜가 아프다 그래도 병원 가는 돈이 아까워서 참아보라고 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절약도 좋지만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저런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죠. 나중에 님이 병이 나면 저울질 할 겁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치료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약국에서 약 몇 알로 버티게 할까?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질이 궁상만 떨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죠. 버리세요. 저런 남자는 비즈니스를 모릅니다. 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네요. 주작이길 바라지만 놀이터에서 과자 먹는 애들한테 가서 과자 뺏어 먹으며 좋다고 툭히는 아저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모자른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빨리 변호사나 알아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